10가지 원칙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 종사자의 안전, 그 다음 인권 보호를 위해서 기관 내 지침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만들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번 안에서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도 좀 모아보고, 이래가지고 우리 기관만의 어떤 안전 지침들을 한번, 규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내 어떤 고충 처리를 위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그 고충 처리 위원회를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복지관 평가할 때, 기관 평가할 때도 그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으면 뭐 만점, 없으면 뭐야 감점, 막 이렇게 해도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감점 뭐 점수를 주는 걸 떠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제도, 그게 아까 전에 뭐야 슈퍼비전 시스템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위기 대응 TF팀, 또 윤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뭐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 명칭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들을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이래도 괜찮아. 근데 그거 자체가 이거 뭐예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건의하고 바꾸고 또 좀 뭐예요?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 피해 종사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들을 비난하고, 약간 우리 여러분 아직도 그래요.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짧은 치마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밤에 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피해가 생기면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게 비난한다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드도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비난하면요, 하나는 상대방을 가르치지만 세 개는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똑바로 해. 그러면 너나 똑바로 해. 3번이야. 세 번 그 질타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결론, 심판은 위에서 할 거야. 이런 뜻이라는데요. 참 재밌어. 사람들은 이걸 잘 만들어내. 똑바로 해. 그러면 뭐야? 너나 똑바로 해. 근데 결론은 심판은 위에서 할 거야. 이런 뜻이래. 그래서 무조건적 사과를, 근데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기관에서 뭐요? 당신 빨리 우리 이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빨리 클라이언트 가서 사과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파트,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고객이 와서 막 뭐라 그러면 뭐요? 종사자는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러죠. 이래서 감정 노동자가 힘들다고 얘기 꺼내는 건데, 복지 현장도 무조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조직은 누구 편이어야 된다고요? 종사자 편이어야 된다. 조직은 종사자 편이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들이 중간 관리자로서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약간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또 그럴 수 있는 요지가 좀 있더라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 조직 안에서는 종사자를 같이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져야 그게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용자의 어떤 피해, 종사자의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렇죠? 이용자를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게시문들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아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도 공지를 해서 사람들이 그때 그런 사항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기관 대응 매뉴얼 제작, 그 다음에 제작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 항상 뭐든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건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것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기관 아까 전에 일본에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들어만 놓고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삐그덕 거리더라도 적용을 해보셔야 여러분께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이 대처했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라는 거고요. 그 교육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기관 차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뉴얼도 만들어 보고, 또 기관에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 때, 다른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이 생겼을 때 같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럼 간접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관에서 위기 대응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걸 교육을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하라는 거고요. 어떤 기관의 어떤 위기 발생 현황, 유형, 빈도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예방하셔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방. 자, 그 다음에 위기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종사자가 대처할 수 있는 권한,
맞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종사자 중심으로 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사자 중심으로. 기관은 그리고 그 담당 종사자와 그 관련된 분은 뭐예요? 피해자를 또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조금 나누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휴식 시간 또는 휴게 시설 이런 것들 나름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휴가를 잠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외부 기관하고 연계해서 근데 그럴 때 본인 부담으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예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 근데 복지기관에서 이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단체, 지역에서 조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안전한 것을 하기 위해서 경비체계, 아까 전에 얘기했죠? CC카메라. 여러분, CC카메라, 비상벨, 잠금장치, 그게 뭐야? 나가면 딱 잠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야간에는 자연스럽게 잠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그 사건, 사고 생긴 다음에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상연락망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비상연락망 뿐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서나 보안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축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대피공간, 비상구라든지 그래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비상구 근처에 그런 면접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만드는 기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보면요. 비슷한 것 같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비슷한 것 같아. 다른 데랑. 근데 다른 걸 제가 딱 하나 느낀 게 뭐냐면요. 전문 기관들은요. 화장실 있죠. 화장실이 보통 어떻게 열리냐면 안쪽으로 열리거든요. 안쪽으로. 왜냐하면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그래서 화장실이 보통 안쪽으로 열리는데요. 노인 전문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실 안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문을 열리도록 그렇게 설치한답니다. 그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별 차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쪽으로 열리든 바깥쪽으로 열리든 뭐 문 열리는 거니까. 그런데요, 어르신들이 뭐예요? 갑자기 뇌졸중이 오거나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딱 쓰러졌는데 안쪽, 그러니까 화장실 안쪽으로 열리게 하면 딱 쓰러졌는데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뭐예요? 안쪽이니까. 안쪽에서 쓰러지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러니까 그분을 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도 바깥쪽에서 열리면 혹시 안쪽에서 쓰러졌더라도 문 바로 열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라도요. 그 기관이 얼마나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예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대피 공간 또는 이게 뭐예요? 면접실을 만들더라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곳 그 근처에다가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기관이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실이나 상담실이나 파티션 이런 것들을 봐도 그 기관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예방. 지금 난리 아니죠.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복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위험 상황들이 오더라도 빠르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저희도 앞에 쑥 지나가면 정상입니다. 통과하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맞죠? 이렇게 손소독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이제 좀 이런 일이 안 닥쳤으면 우리 여전히 언제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일상이 될 거예요. 이런 일상들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하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자세인데요. 요거 자세 얘기만 딱 하고 짧고 굵게 얘기하고 마무리가 할 건데요. 자,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도 먼저 예방하고 대응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속된 기관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역할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이 먼저 해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매뉴얼을 우리 기관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고민해보자. 이 시간도 우리가 좀 할애해보자. 이 생각을 좀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불편한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변화를 좀 더 시켜보자는 거예요. 이 노력들이 그래야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부터
같이 해보는 작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위기들이 왔었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을 같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무감각하면 안 돼요. 민감성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경제적인 폭력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질병, 감염,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상실, 사망, 자살. 여러분, 이 자살 부분도요, 핀란드가 여러분 자살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요즘 자살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자살이라는 용어를 못 쓰도록 법으로 정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진짜로 자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요, 그냥 사망했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누가 자살했다 그러고 나오고 벌써 방법까지 다 알려줘. 그래서 저도 자살하는 방법 알아. 이런 상실, 사망,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회상. 되게 무감각해요. 여러분 예전에 9.11 사건이 터졌을 때 9.11 테러를 갖고 팍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삼풍백화점 싹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뭐냐? 물론 당연히 구조 119 미국 같은 경우는 911 맞죠? 이런 차들이 갔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 대리회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심될 수도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대리회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네가 의지가 약하고 네가 정신력이 박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자꾸 터부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영원히 그 문제는 풀 수 없는 숙제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손 내밀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손 내밀었을 때 뿌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근데 이거는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래 맞아 필요해 해야 돼 맞죠? 이렇게 인식해 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 훈련들, 그 다음에 외부 지원, 지금 파주에서도 여러 가지들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담하고 법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멘토 그룹도 만들고 막 이런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작업들을 가져가야 변화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